오늘도 출발해봅니다. 고고쇼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떨어지면 왠지 더 불안하죠. 근데 오늘처럼 거의 전 종목이 떨어지는 느낌이 시장에서는 내 종목이 떨어져도 왠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느낌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숙제를 안 해왔는데 친한 친구들이 다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검사를 해도 무섭지가 않죠. 하지만 주식에서는 남들은 다 이뤄도 나는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숙제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를 하는 걱정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설레는 순간 있죠. 소풍 가기의 전날 밤의 느낌. 이 종목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고 내 손실을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는가. 항상 그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설레임,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봐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다 보면 그냥 묻어놔야 되겠다. 없는 주식 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저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소풍 가기 전날 밤 느끼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저희 고고쇼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고쇼 소개를 또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오늘도 출발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밀집해 있을지. 1위는 코로나19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이죠. mRNA도 2위 차지했고요. 언택트, 오늘 빅테크 종목들 대형주들 강했습니다. 3위 차지했습니다. 게임주 4위, 2차 전지 5위에 랭크가 됐고요. 자동차 부품이 오늘 6위로 올라섰습니다. 창투사 7위, 항공주 8위. 반도체 장비주가 9위에 위치하고 있고 전자결제와 관련한 키워드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종목들일지 종목명도 열어봐야겠죠? 10위까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랩지노믹스 22.6%나 뛰어 올라줬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2.52% 상승했고요. 네이버가 또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1.44%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무려 최근에 시총 4위에서 3위를 거쳐서 2위까지 올라서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6.71% 올라섰고요. 현대위아 오늘 6% 넘게 빠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리고 대성창투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주항공은 7%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무상감자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FNS테크는 20%가량 상승했고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15%가량 상승하면서 핫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들로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을지 함께 분석해 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에 위치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신작 오딘이 매출 순위 1위에 올라선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2위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까지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카카오게임즈 일단 고 의견 드리면서 제가 좀 어떤 타당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좀 시총도 높고 그런 6조 원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한가를 가고 비슷하게 간 적도 있긴 합니다만 작전주다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이 기업을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작을 내놓으면서 어떤 그 앱스토어에서 상위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죠. 하지만 시장에서 그 이익은 기대만큼은 아마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맞는데 그건 맞는 의견이죠. 왜 그러냐면
이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뭐 회자되고 있는 게임들 본다라고 하면은 자체 제작이라기보다는 다 어떤 콜라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제작사와 카카오 게임즈가 반반 나눠서 갖고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은 뭐 팩트긴 하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원래는 다른 쪽 의미긴 합니다만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빼따꼼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빼따꼼벌리라는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올라가기로 정해져 있는 기업은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고 떨어지기로 된 기업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계속 떨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죠. 자,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오늘 이제 단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를 들어가서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답답하셨을 텐데,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는 분들과 살려고 하는 분들의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사실 불가능하겠죠. 위험합니다.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추세대로 따라서 오늘 새로 들어온, 어제 오늘 들어온 새로 들어온 기관의 동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앞으로의 주가 행보를 결정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오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가 흐름을 만지고 있는 현재 외국인 기관 중에 기관이 조금 더 세거든요. 오늘 수급도 그렇고 기관 수급을 보면서 매도를 결정을 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제 목표가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위쪽으로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드렸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의 게임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깊이 밀린 현대위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 비용이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3년 만에 파업 리스크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현대위아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온 종목군들, 더구 다른 것도 아니고 현대위아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임드 종목군들이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판단해야 될 것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점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것은 떨어진 이유가 시장에서 명확히 나왔을 때 이게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시간을 끌 것인가, 그걸 판단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현대위아가 2014년도에 고점 잡고 올해 초까지 혹은 작년 말까지 6년, 7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현대위아가 6년, 7년을 그냥 내리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6년, 7년 동안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떨어진 이유가 상쇄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권에서는 사도 되겠죠. 하지만 현대위아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특히 뭐 우리가 보통 증권사라고 얘기하는 제도권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라다,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나 보다, 아니죠. 자동차 반도체를 예전보다 덜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저는 현대위아 가격이 지금 사실 전혀 싸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인국공 사태라는, 인천공항 사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에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현대위아도 부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적은 그 박리 담회의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진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뭐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공장에 화재가 나서 잠깐 뭐 문을 닫았다 다시 연다. 이건 단기 이슈죠. 일시적인 이슈인데, 이 임금 같은 경우는 계속 ING로 현대위아가 문 닫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대주주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청업체의 느낌이죠. 자, 저는 현대위아가 지금 뭐 오늘 떨어진 게 싸 보이지도 않고 요게 ING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쉽지만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는 파란색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랜만에 창투사 종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성창투입니다. 네, 그동안은 정치 인물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가 야놀자의 대규모 투자를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함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내일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대성창투 일단은 스톱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도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모멘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 대권 도전, 뭐 정치 선언이라고 해야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 감사원장 분의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죠. 인맥 이제 동문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자, 대성창투 사실 지금 오늘 하한가 정치 테마주였는지 아니면 종목이 좋아서 많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권의 지금 최고 그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 경기도지사 분의 관련주가 하한가가 하나가 같죠. 자, 이 대성창투가 그 기업을 런칭시켰다라고 뭐 봐도 되겠죠. 투자를 해서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캐리소프트.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돼요. 그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 가는 거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정치 테마주의 내 자산을 목숨보다 소중한 내 자산을 얼마만큼을 살 수 있겠어요? 1억 있는 분이 5천만 원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미로 뭐 주식 투자를 재미로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재미로 그냥 몇백 정도 들어가 보겠다. 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해 보여. 막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계좌가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맡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좀 늦었고 너무 이게 중구난방 후보들도 너무 많고 아직은 확실한 사람들이 정해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 지금은 뭐 대성창투가 무엇을 하고 실적이 어떻고 일도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구간이죠. 자, 일단은 오늘 위에서 좀 많이 밀렸지만 사실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그 의견을 드렸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좋다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약간 혼란스러운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스탑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성창투 파란불 켜주셨고요. 그럼 오늘 또 내려갔던 항공주 제주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줄이는 즉 5대 1의 무상 감자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좀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뭐 이 이후에 무상 감자 승인 후에 유상증자 계획도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하지만 이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보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제주항공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내가 10주가 있는데 5대1 감자하면 2주밖에 안 남는다. 대신 뭐 가격은 5배로 뛰어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액면가 감자기 때문에 주식 수는 변화는 없는데 네.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 주식 가치가 굉장히 희석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감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보통 뭐 사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도 뭐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왜 감자를 하는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자,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자본금은 자본금이 있고 자본 총액이 있으면 자본 총액은 자본금에다가 이익 잉여금을 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본 총액이 커야 돼요. 부등호 표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잉여금이 계속 적자가 나다 보면 부등호 표시가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걸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등호 표시를 이쪽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감자에 하는 목적인데 감자도 문제고 추후에 감자 후에는 반드시 하는 게 유상증자죠. 이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신풍제약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노이즈난 기업들의 거래량이 엄청 많고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뭐 기대감이 컸었는데 갑자기 악재가 나서 떨어졌다. 내가 소위 물렸다. 손실이 났다.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기업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살지 말지 고민을 하고 판단할 텐데 정말 좋은 기업들, 싼 기업들 지금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노이즈난 기업들이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이걸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지 개인적으로 그 심리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나쁘다가 아니라 물론 드라마틱하게 쫙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노이즈난 기업들을 많이 떨어졌다라고 사에서 산다? 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그런 것들만 노리는 분들이 어떤 결과가 좋았던 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뭐 포스트 코로나주들이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기회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에 어떤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감자 후에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 유상증자를 또 어떤 식으로 유상증자는 뭐 삼자, 뭐 일반, 뭐 주주 아직 그 유상증자 방식은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도 상당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삼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시장에서 호재를 많이 얘기를 해주기도 하니까 하지만 굳이 이렇게 뭐 노이즈가 물론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건물 본사 건물까지 팔죠. 자, 일단 뭐 제주항공 굳이 노이즈가 난 기업들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단기 반등을 노리지 말자. 그래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한 무상감자 이 발걸음을 하고 있는 제주항공 스탑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FNS테크인데요. 이게 매니저님 추천주였나요? 관심주였나요? 지금 댓글에 상한가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길래 매니저님 공략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일단 그 의견 드려야죠. 네. 방송에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 댓글 써주신 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삼성전자 연마 패드와 관련돼서 나온 부분은 사실 FNS테크와 관련돼서는 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뭐 오늘 고고쇼 종목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쟁자가 이제 없어졌죠. 이 FNS테크와 가장 그 세정에서 시각 외장비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자가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비상장 세메스, 우리나라 가장 큰 장비 기업 세메스가 FNS테크의 가장 큰 경쟁자였었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이 갖고 있는 세메스가 이 외장비 사업을 철수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원익 IPS한테 니네가 사라 했는데 원익 IPS가 안 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경쟁자가 없어진 이 시장에서 뭐 FNS테크가 아직은 뭐 소형주긴 합니다만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된 투자가 올해 계속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그냥 뭐 나쁘라고 제사를 지내도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좋고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지만 일단 오늘 장대 양봉 상한가 갔다 윗꼬리 이걸 섭섭해할 부분이 아니라 이 기업이 왜 올라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잠깐 쉬어는 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초특급 울트라 고를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특급 울트라 고라고 외쳐주실 정도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대5입니다. 랩지노믹스와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FNS테크와 한국정보통신은 고라고 외쳐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이 5종목 중에? 자, 일단 이 기업들 중에 사실 가장 무난하게 우리가 보통 뭐 방송용 종목이 따로 있고 뭐 개인 매매 종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이버를 좀 골랐는데요. 그 네. 이유는 자, 일단 뭐 지금 카카오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한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이버가 2배 이상 돈을 많이 버는데 시총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일단 뭐 기업은 돈을 벌긴 합니다만 카카오에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상장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과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카카오가 네이버와 거의 비슷한 시총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우리가 그 쿠팡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네이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이가 있죠. 네이버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 쿠팡은 창고에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서 직접 팔죠. 그래서 새벽 배송이 가능한 거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네이버가 그 대한통운 CJ 대한통운과
그 주식 수합을 했죠. 그건 이제 뭐냐 하면 새벽 배송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뭐 오피셜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금융권에서 뭐 카카오페이도 있지만 사실 지금 네이버페이가 더 크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네이버 입장에서 카카오와 10총을 3, 4위를 다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 카카오가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카카오 위쪽 주가를 전 준다라고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어지럽죠. 자, 이렇게 중심 잡을 수 있는 기업들 몇 개 없습니다. 쌉니다. 네이버. 일단 네이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타겟 프라이스 48만 원. 그다음에 로스컷 가격 요건 좀 디테일하게 41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중심 잡을 수 있는 종목은 네이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네이버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